지금 독도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이슈화시켜서 독도를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하는 것은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진짜 친일파라는 점을.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재임기간 중에 상당히 엄중한 시기였는데 대비태세나 국방 외교, 그다음에 방산 수출 쪽에 큰 성과를 남겼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야당 의원인 부승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야전에서도 다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또 안보, 외교, 보안, 통일 쪽을 다 통과하는 안보실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몇 가지만 그 현안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와 관련된 팩트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대통령께 조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첫째는 그 KF-21 그 사업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 뭐 보고받아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1조 원 손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대통령님이나 우리 그 고위급 간부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았다는 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조 원의 분담금 미납이 발생한 것 중에 8천억 원이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거예요. 그런 팩트들을 정확하게 좀 아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1조 원이 그 미납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방사청에서 물론 알아서 잘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좀 팔로우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독도 방어훈련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산무, 이번에 뭐 독도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에서 산무가 있다. 근데 인정 안 하시죠? 네. 그리고 그 중에는 보면은 독도 훈련을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비공개로 실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비공개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김민석 의원의 계엄 관련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했는데 저는 장관님의 심정을 100분 이해합니다. 같이 군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계엄이 갖는 무게감과 그 계엄 때문에 우리 직업 군인들이 느꼈던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국방비서관이었다는 이유로 계엄 문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에 가서 수차례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엄이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수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저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엄이 괴담을 통해서 군은 심각한 명예의 상처를 받고 사기가 저하됐고 또 연장선상에서 방첩 기능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겨우 복원하려고 했는데 또 생뚱맞게 계엄입니다. 계엄 괴담 시즌 2죠. 우리 군이 명예를 회복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걸 또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일으키는 건지 저는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 김정은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지금 방첩 기능 자체의 강화를 방해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정보사가 지난 17년의 보안감사, 외부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지금 7년간 못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문권 사건 때문에 기무사가 해체되고 방첩사 기능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정보사 군무원 기밀 누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지금 국방부 훈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방첩사의 외부 보안감사 기능 자체가 없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즉각 개정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안보실장으로 가시면은 저는 두 가지 쪽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북한의 핵 능력의 현실화 부분입니다. 북로 조약이 또 새로 맺어지고 해서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화된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응하는 모습을 모두 까발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을 가시면은 외부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도 제시해 주시고 밖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씩 챙기셔가지고 정말 북한의 핵 위협에 좀 더 고도화되고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정부가 놀고 있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준비들을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구나라는 것을 증명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의 사기자 문제 그냥 쉽게 봐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국방장관을 하시면서도 느꼈겠지만은 이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을 가시면은 그래도 범부처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조율하고 또 어필하고 이렇게 할 부분들이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초급 간부 사기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임종덕 의원 말씀하신 제안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아까 말씀한 독도에 대한 최근에 제가 소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 인근을 국제 분쟁 수용화할 영토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작년 연말 연시 뜨거웠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고쳤습니다. 그렇게 독도 분쟁 수용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독도 분쟁 수용화를 하려고 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독도 방어 훈련을 왜 사실과 다르게 왜 예년보다 작게 했느냐,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독도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이슈화시켜서 독도를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하는 것은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진짜 친일파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어느 분이 예방 차원에서 계엄을 던졌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근거 없이 툭 던진 말에 우리가 툭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이 우리 장병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군의 수장이 저부터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손상돼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이런 것을 하나요? 그러면 툭 던져서 예방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종말이 안 오면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경고를 해서 세상에 종말이 안 왔다고 할 겁니까? 이건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궤변으로 국군 장병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국방 태세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